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피겨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요즘 핀테크 분야 정말 뜨거운데요. 이 회사가 곧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데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더 키우고 가격도 올렸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여기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으로 여러 금융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것도 더 공격적으로 IPO 규모를 늘리는 걸까? 그 배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특히 요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다시 좀 주목받는 분위기인데 피겨 테크놀로지스가 딱 그 중심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긴 좀 부족하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 회사가 뭔가 보여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미래 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 같은 거요. 어떤 점들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원래 주당 18달러에서 20달러 이 사이 가격으로 상장을 계획했었어요. 네, 그 범위였죠. 근데 이걸 20달러에서 22달러로 올렸습니다. 가격을 높인 거죠. 가격부터 일단 올렸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발행하는 주식수 자체도 늘렸다는 거예요. 아, 물량까지요? 네. 처음엔 약 2,600만 주 정도였는데 이걸 3,150만 주로 확 늘렸어요. 와, 꽤 많이 늘렸네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리고 주식수도 늘리고 이건 뭐랄까 그만큼 사겠다는 수요가 넘친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총 공모금액 목표가 처음엔 한 5억 2,6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 최대 6억 9,300만 달러까지 높아진 셈이에요. 와, 거의 7억 달러네요. 네, 거의 7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니까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IPO 과정에서 공모가 범위랑 발행 주식수를 동시에 그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는 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 흔치 않은 경우군요. 네, 보통은 둘 중 하나만 조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거든요. 이건 뭐 명백한 거죠. 회사가 투자자들 만나보고 그 로드쇼 같은 거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신호예요. 아하,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죠. 단순히 분위기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겠다는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장은 9월 11일 목요일 나스닥에서 한다고 하고요. 티커 심볼은 FIGR입니다. FIGR? 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기업 가치 41억 달러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향 조정된 공모가랑 주식수로만 단순 계산해도 초기 목표는 넘어설 수 있고요. 또 상장 첫날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피겨 테크놀로지스,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2018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 역사가 아주 길진 않아요. 비교적 신생 기업이죠. 네, 설립자는 마이크 케이근이라는 기술 분야에서 꽤 알려진 기업가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벌써 IPO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한 거네요. 그러게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하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플랫폼, 프로비넌스라는 걸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아, 자체 플랫폼이군요. 네, 이걸로 소비자 신용 대출도 하고 또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그리고 관련 거래나 투자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특정 분야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 여러 영역에 이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넓게 활용하네요. 네, 특히 여기서 정말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택 자산 담보 대출. 우리가 흔히 H록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H로. 그 처리 속도예요. 업계 평균이 한 42일 정도 걸린대요. 꽤 걸리죠. 그런데 피겨 테크놀로지는 이걸 단 10일 만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10일이요? 42일 걸리던 걸? 와, 네, 42일과 10일. 이건 그냥 좀 빨라진 게 아니라 거의 혁신적인 수준인데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가능한 걸까요?
뭔가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의 진짜 힘이 나오는 거죠. 아, 전통적인 대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서류 확인하고 또 여러 기관끼리 정보 주고받고 승인 단계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복잡하죠. 근데 Figure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그 프로비던스를 통해서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뭐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신용도 평가, 담보가치 평가 같은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위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죠. 아, 중간 단계를 확 줄이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중간에 끼는 기관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 서비스의 블록체인을 접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들, 그러니까 효율성, 속도, 투명성,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한 상품에서 이런 속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말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달 넘게 기다릴 걸 열흘 만에 해준다니. 네, 당연히 많은 소비자들이 피겨렛 서비스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 거고요. 기술이 실제 고객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 이걸 넘어서 고객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42일을 10일로 줄였다는 건, 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딱 겨냥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기술만 좋다고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죠. 네,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있나 이게 중요할 텐데 놀랍게도 재무 성과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오, 그래요? 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2,90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흑자 전환했군요. 네,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불과 1년 전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300만 달러 순 손실이었거든요. 와, 적자에서 흑자로, 그것도 꽤 큰 폭으로요. 네, 1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건데 이게 또 IPO를 바로 앞둔 시점이니까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극적인 턴어라운드,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IPO 직전에 흑자 전환 성공했다.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외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운영 효율성이 크게 좋아졌거나 아니면 핵심 사업의 수행 모델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증거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 블록체인 기술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 기술 기반의 효율화가 실제 비용 절감이나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거나 아니면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확 줄였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이 흑자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잘 벌어야죠. 네, 특히 금융이나 암호화폐 이쪽 산업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 실적만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흥행에는 이 흑자 전환이 정말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미래만 파는 게 아니라 현재의 성과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참 좋네요. 활기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이 피겨 테크놀로지스 같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타이밍에 IPO를 하는 셈이죠. 종합해보면 그림이 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겨 테크놀로지스는 첫째,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기술을 실제 금융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잘 접목했고 네. 둘째,
특히 그 대출 처리 속도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고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 셋째, IPO 직전에 극적인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어요. 재무적으로도 증명했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나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적 이점까지 딱 얻은 상황. 네, 여러 요소가 맞아떨어진 거죠. 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시너지를 내면서 IPO 규모랑 가격을 동시에 올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해가 되네요. 정말 강점이 많은 회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분명 매력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냥 추상적인 기술 가능성, 여기에 머문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실제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걸 또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 이건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꿈꾸는 바를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밝은 면 뒤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피규어 테크놀로지가 속한 산업 자체,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산업 자체의 높은 변동성입니다. 시장 상황이 정말 급변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둘째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에요. 각국 정부나 규제 당국이 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또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 많아요.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피규어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 이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산업 고유의 변동성이나 규제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변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과연 시장은 이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 요인을 더 크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의 성공 또는 실패가 앞으로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다른 기업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피규어 테크놀로지즈의 IPO 규모 확대 소식을 계기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력, 또 서비스 경쟁력, 인상적인 재무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까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건 이 회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또 눈에 보이는 성과 개선이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금융산업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나 관련 산업이 가진 그 근본적인 변동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규제라는 큰 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과 현실적인 시장의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스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과연 기존의 거대한 전통 은행 시스템을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들의 성장은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걸 넘어서 금융의 본질적인 미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피규어 테크놀로지즈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